그 사람의 팔은 어느새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으며 나는 아무 저항 없이 그 사람의 가슴에 안기고 말았다.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빛은 나를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 이런 느낌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 사람은 나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대고 조용히 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덮었다. 부드러우며 강렬한 그 느낌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온몸이 달아올랐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미선입니다. 62세, 고등학교에서 35년간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평범한 여자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작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도 아름다웠던 7일간의 크루즈 여행 이야기를요. 62세에 사랑을 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처음 보는 남자와 말이에요. 저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어요. 엄마, 정말 혼자 크루즈 여행 가시게요? 딸 수진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어요. 남편을 잃고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혼자 멀리 나가는 걸 불안해했죠. 걱정 마. 단체 패키지야. 안전할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개별 예약이었거든요. 하지만 딸에게 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이 여행을 결정한 건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얼마 전 며느리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실버타운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시설도 좋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 건강한데 벌써 실버타운이라니.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는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이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짐이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가? 62세면 아직 젊은데. 그래서 충동적으로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어요. 4박 5일 제주 일본 코스. 적금 300만 원을 깨서요. 출발 전날 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새치가 섞인 머리, 깊어진 주름, 처진 몸매. 내가 여행 가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짐은 다 쌌고 내일 아침 부산항으로 떠나야 했으니까요. 부산국제크루즈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젊은 커플들과 가족 단위, 여행객들 사이에서 혼자 있는 62세 여자. 마치 장례식장에 혼자 온 기분이었죠. 승선수속을 기다리며 서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분이 계셨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인상이 참 온화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혼자 온 여행이라 혹시 함께 배에 오르면 어떨까 해서요. 그렇게 박태준 씨를 만났어요. 함께 배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죠.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선생님은요? 저도 처음입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박태준 씨는 중학교 수학교사였다고 했어요. 저와 같은 교육계 출신이었죠. 2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배 안으로 들어섰을 때의 그 화려함이란 호텔보다 더 럭셔리한 로비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이런 데서 며칠을 보내다니 꿈 같아요. 객실을 찾아가는 길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같은 7층이었거든요.
717호가 제 방이에요. 저는 743호예요. 같은 치이네요. 객실에 짐을 풀고 나니 6시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죠. 태준 씨가 제안했어요. 혹시 함께 식사하실까요? 혼자 먹기엔 너무 횡하더라고요. 좋아요. 저도 혼자 먹기 어색했는데 뷔페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으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식사하는 게 얼마만인지. 선생님, 왜 혼자 여행을 오시게 됐어요? 태준 씨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사적인 얘기 같았거든요.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 없이 혼자 사는 게 2년째인데 자꾸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서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열렸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 잃고 나서 매일이 똑같더라고요. TV 보고, 설거지하고, 장 보고. 그게 다예요. 아이들은 자주 와요? 가끔 와도 금방 가버려요. 각자 바쁘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며느리가 실버타운 이야기를 해서 말하다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그 따뜻한 배려에 더 울컥했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싶기도 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걱정해서 한 말일 텐데. 아니에요. 충분히 상처받을 만한 일이에요. 저도 아들이 요양원 팜플릿을 가져온 적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아직 건강한데. 서로의 비슷한 처지를 이해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식사 후 갑판으로 나왔어요. 부산의 야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정말 떠나는구나 싶어요. 저도요.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군요. 그때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배가 흔들렸어요. 균형을 잃은 저를 태준 씨가 재빨리 잡아주었죠. 괜찮으세요? 그의 단단한 팔에 기댄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넘어질 뻔했네요. 하지만 그는 쉽게 저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의 팔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고요. 선생님, 손이 차갑네요. 바닷바람이 차서 그래요. 그가 제 손을 감싸 쥐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62세에 이런 감정이라니.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태준 씨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태준 씨와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성산일 출봉을 구경했죠. 와, 정말 멋지네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태준 씨가 제 모습을 찍어주면서 말하더라고요. 정말 예뻐요. 사진이 잘 나왔네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 이런 칭찬을 들어봤나 싶어서요. 점심을 먹고 해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태준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계세요? 네. 정말 즐거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동시에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이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요. 이렇게 다른 여자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을 열었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날 저녁, 배로 돌아와서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죠. 뭔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선생님 생각만 했어요. 그 고백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죠. 갑판으로 나와 야경을 보며 서 있는데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이래도 될까요? 네.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62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이야. 갑자기 태준 씨가 내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품으로 날 끌어당겼어요. 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의 가슴에 안기고 말았어요. 밤 공기는 시원하고 시원한 바람이 나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난 마구 뛰는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에게 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이런 감정은 숨기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혹시 키스해도 될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네라고 대답했어요.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그윽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는 나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대고 조용히 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덮었어요. 온몸에 전기가 온 듯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런 느낌이 언제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그의 입술에 나도 모르게 숨이 멎을 것만 같아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태준 씨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도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 핸드폰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민수야.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나 봐요. 통화하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준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들이. 제가 여행 온 걸 알고 화가 났나 봐요. 왜요? 혼자 여행 다니면 위험하다면서. 그리고 돈도 아깝다고. 그날 밤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태준 씨가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집안일이 좀 복잡해서요. 다음날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관광을 하면서도 계속 전화가 와서 기분이 좋지 않았죠. 태준 씨,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들이 제가 여자분과 함께 있는 걸 알았나 봐요. 어떻게요? SNS에 사진을 올렸거든요. 우리 함께 찍은 사진을. 그 순간 저도 불안해졌어요. 혹시 우리 딸도 알게 되면 어쩌지?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엄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와.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빠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고도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문득 현실이 느껴졌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일까? 태준 씨도 비슷한 생각인지 말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혹시 후회하세요? 뭐려? 저와 이렇게 가까워진 걸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너무 복잡해져서 그래요. 아이들 생각도 그렇고. 그날 저녁
배로 돌아와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죠. 혼자 객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딸에게 전화가 와서 이 일을 추궁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며느리는 또 뭐라고 할까? 역시 내 나이에 이런 건 무리였나?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자 태준 씨가 서 있었어요. 죄송해요. 혹시 시간 될까요? 들어오세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선생님, 저 고민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어떤 말이요? 아직 아내 죽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는 게 맞느냐는. 그의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걸 하고 있는 건가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서로 마음은 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태준 씨가 제 방으로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결론이 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죠? 태준 씨를 만난 걸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집에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제안이 현명해 보였어요.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죠. 하선 시간이 됐어요. 부산항에 내려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하지만 천천히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정말 복잡한 일주일이었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여행 어떠셨어요? 좋았어. 혼자 다니시는 거 괜찮으셨어요? 응. 다른 여행객들도 있고 해서. 거짓말이었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태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저는 일상으로 돌아오니 크루즈 여행이 꿈 같아요.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만나자는 말은 하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태준 씨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거요. 크루즈에서 만난 건 태준 씨가 아니라 새로운 저 자신이었어요. 실버타운 이야기에 상처받아서 떠난 여행이었는데 돌아와 보니 더 이상 그런 말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주 3회 수영장에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62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태준 씨와는 어떻게 됐냐고요? 3개월 후에 한 번 만났어요. 서로 많이 변해 있었죠. 더 밝아지고 더 자신감 있어지고.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웃음이 나왔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랑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크루즈 여행의 진짜 의미는 태준 씨를 만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한 거였어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60대든 70대든 우리 안에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가능성들이 있어요. 용기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세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노년의 시작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늦은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한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